이스라엘 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뭐 개뿔도 없다. 개뿔도 없다. 쟤네들 이스라엘은 어디서 무기를 가져왔습니까? 어느 나라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드주어로 승인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제일 먼저. 독립국가 선포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아랍 국가가 생각한 것처럼 당나라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약하지 않았다. 그럼 이스라엘에는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숫자는 그래도 아랍 연합군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숫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웅달멘터리 전쟁사 현대 이스라엘 독립전쟁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일광 교수님, 이철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아주 옷이 산뜻하고 좋습니다. 네, 오늘 촬영도 옷처럼 산뜻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웅달멘터리 전쟁사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옛날 얘기 해주는 거 오랜만이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기도 하시지만 저희로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요?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죠. 조금 더 많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퀄리티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기자님 지난번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맛보기 프롤로그 편으로 좀 유럽 상황이 어땠나, 중동 상황이 어땠나 봤는데 이제 진짜로 이스라엘 독립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전에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시오니즘 얘기했었고 네. 이스라엘을 건국하자 시오니즘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영국이 더블 플레이다 이거 삼중사를 했죠. 프랑스랑도 손잡고 아랍과도 손잡고 이스라엘한테 손잡고 각기 다른 약속을 해줘. 그걸 얘기했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유태인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했고 그러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여기까지가 있었죠. 중동 문제를 얘기하면서 약방의 감초같이 등장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약방의 감초. 뭐 했다 하면 영국이에요. 영국이죠. 영국 아니면 프랑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영국이 유엔한테 팔레스타인 문제를 넘기고 가거든요. 손 털고 간 거죠. 네, 우리는 더 이상 얘들 뭐 다루지도 못하겠다. 우리로서는 감당 불가. 도망치듯이 떠나가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바로 뭘 선포합니까? 독립을 선언하면서 벤구리온 총리가 바로 아직 그때는 총리가 아니었죠. 벤구리온 지도자가 바로 우리는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유엔이 얘기한 거 우리는 받아들였고 유엔이 이미 아랍 국가, 이스라엘 국가 두 개로 나눠줬지 않냐. 그럼 최소한 이스라엘 영토로 배분한 땅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합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가선언 선포를 해버립니다. 일방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아랍 국가는 벙찌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에게서는 독립전쟁이자 건국전쟁이고 그런 서사가 있겠지만 거기에 수천 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박해죠. 나크바. 일종의 인종청소 같은 당하는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놓고 이제 이름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본인이 이제 이걸로 독립을 했다. 독립전쟁. 인디펜던스 워라고 하죠. 인디펜던스 워.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는 이걸로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가 아니고 우리 난민 되고 영토 빼앗기고 쫓겨났다. 이거는 재앙과 같은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재앙이야. 이러면서 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의 나크바가 됩니다. 그렇죠. 그 1차 중동 전쟁에서 딱 하나 해서 끝나가지고 그 갈등이 다 해소가 됐으면은 모든 일이 다 이제 괜찮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전쟁이 졌죠. 그러니까 전면 전쟁만 4번, 그러니까 국가 간 국가를 전쟁 1차, 2차, 3차, 4차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2차를 보통 스웨즈 전쟁이라고 하고 3차를 6.1 전쟁이라고 하고 4차를 욤키푸르 전쟁 또 라마단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밖에도 그 이스라엘과 아랍 측과의 무력 분쟁은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죠. 그렇습니다. 뭐 레바논 내전도 있었고 뭐죠? 봉기 인피타타 1987년에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87년에 1차 인티파다. 2차 인티파다가 2000년도에 2차 인티파다. 즉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놈들하고는 못 살겠다. 그렇죠. 이스라엘 국가 우리는 이 억압과 탄압에 살 수 없다. 대규모 반 이스라엘 시위를 벌인 게 1987년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을 한 게
2000년도에 또 2차 인티파다. 2차 인티파다는 2007년까지 되게 오래 갔어요. 지금도 있었지만 가자 전쟁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측에 들어가서 네. 소탕하는 그런 게 여러 차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 200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네. 이스라엘 하마스, 예. 이스라엘 헤즈볼라 그렇죠. 전쟁이 있고. 뭐 끝없이 전쟁이에요. 사실은. 전쟁만 70년, 80년 했네요. 그렇죠. 독립 이후 계속해서 이제 초반에는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을 했고 4차 전쟁 있죠. 욤키푸르 전쟁. 요 전쟁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가는 안 예, 했죠. 안 합니다. 레바논 내전에 개입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시리아와 했지만 이건 전면 정전까지 예, 일종의 뭐 저강도 전쟁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아랍 국가들과 전면전을 거의 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쟁 양상은 비국가 단체, 그렇죠. 예, 헤즈볼라, 하마스, 뭐 이런 단체들과 계속 전쟁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럼 결국에는 4차 중동 전쟁 이후로는 아랍 세계가 국가 대 국가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기를 했죠. 특히 이제 1979년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랍 국가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가 만약에 이스라엘 이 평화협정을 깨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거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로서 너무나 큰 손해죠. 한 것도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지원을 받는데 이걸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있을 수 없죠. 그럼 시리아 혼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 1차 중동 전쟁 때는 입장이 달랐잖아요. 그때는 막 신생국이었고. 네. 그때 그러니까 왜 못 이긴 거예요? 완전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 이스라엘 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뭐 개뿔도 없다. 네, 개뿔도 없다. 쟤네들 뭐 이제 뭐 나라 뭐 세운다고 뭐 깝죽대고 있는데 7개 국가들이 쑥 밀고 들어가면 지중해 다 밀어버리자. 세 방울에 들어와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밀어버리면 된다. 최종적으로 하이파와 네. 테라비브를 점령해서 이제 전쟁을 끝내자. 그렇죠. 이스라엘을 내쫓자. 그게 충분히 가능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또 차근차근 살펴봐야 돼요. 네, 그게 지금 우리 이번 시간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중동 전쟁 우리 용어는 이미 다 정리를 해드렸죠. 1차 중동전쟁을 이제 보면은 이게 계속 쭉 이제 47년부터 48년까지 됐는데 이게 계속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중요 사건을 기점으로 하는데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이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결의안이 올라가는 47년 11월 29일부터 그다음에 결의안이 발효가 된 48년 5월 14일까지는 지하투쟁 서로 그냥 예. 물 밑에서 예. 물 밑에 아니라 대놓고 싸웠죠. 예. 그러니까 상대를 테러라는 거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쟁이 1948년 5월 14일 그 다음날 딱 갑자기 아랍 국가들이 그날 들어온 거 맞지만 이미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영토에서는 팔레스타인 민병대랑 이스라엘 민병대랑 47년부터 팍터지게 싸우고 있었다. 이미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공화국이 독립 선언하고 난 다음에 네. 6월 11일까지 이제 전면적인 진짜 전쟁이 시작됐는데 네. 그때 유엔은 이제 중재가 들어서 1차 휴전이 있었죠. 네. 그래서 48년 6월 11일부터 7월 9일까지 휴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시 전투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게 48년 7월 9일부터 18일까지. 근데 또 한 번 또 유엔이 들어와가지고 또 휴전을 해요. 네, 2차 휴전이죠. 2차 휴전. 네. 48년 7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2차 휴전이 있었고 다시 전투가 재개돼가지고 48년 10월 29일부터 49년 2월 24일까지. 네. 그러니까 두 차례 휴전이 있었고 싸우다 휴전했다가 싸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결국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휴전이 재미있습니다. 휴전을 왜 했을까요? 첫 번째 휴전은 이제 영국이 나서서 어떻게 한번 말려보려고. 말려보려고. 네, 일단 뭐 완벽처만 씌워봐라. 지가 싼 거 치워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네,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휴전을 연장을 시키면 종전으로 갈 수 있는데 아랍 국가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숨기다 그러니까 바로 전투 재개되고 그 다음에 2차 휴전도 좀 길게는 갔으나 그것도 종전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또 전쟁이 정해. 그러나 요 텀 사이에 무기 지원 받고 서로가 아마 아랍 국가들도 좀 무기 조달하고 힘을 냈을 거예요. 요 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은 어디서 무기를 가져왔습니까? 어느 나라 국가에서 누가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줬을까요? 미국일까요? 소련일까요? 도대체 유럽이 아니면 누가 무기를 줬겠어요? 미국이 줬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또 오답이에요. 그러면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러면 소련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소련이 도와줘서 네. 진짜 해줄 때는 체코슬로바키아.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소련은 이제 러시아 제국부터 중동에 대한 야욕이 많았었는데 중동은 누구 나와버렸습니까? 영국과 프랑스에 나와버려서 낄 틈이 없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소련이 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어떻게 중동에 한번 교두를 마련해 볼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목표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느지어로 승인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제일 먼저. 독립국가 선포 이후에. 진짜요? 예. 소련이 제일 먼저 선수였어요. 한번 이렇게 그쪽에 내 친구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거의 뭐 이 당시부터 벌써 어찌 보면 냉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동 지역에 누가 교두보를 갖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신생 국가니까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얘는 아직 편을 안 정했어. 미국으로 갈지 소련으로 갈지 편을 안 정했잖아요. 그럼 내가 무기 도와주면 나한테로 오겠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상 소련의 영향력, 위성 국가에 불과했던 체코슬로바키아를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무기들이 많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나치 독일이 체코를 점령해서 그걸 군수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생산하던 무기들이 체코에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에 판 거죠. 파는데 소련의 승인이 없으면 안 되고 아예 수송기로 실어 날아줄 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도움이 됐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원래 소련, 러시아에서 유대인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맞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건국 세력의 주류들이 사실 세속주의자, 사회주의자, 시원주의자 이 세 개가 합쳐진 거죠. 네, 키부츠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키부츠가 원래 사회주의거든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분배예요. 사유재산이 없는 게 키부츠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소련에서 왔죠. 집단 농장이죠. 네, 집단 농장이 키부츠입니다. 원래 뜻이. 그래서 소련으로서는 잘해보려고. 근데 왜 미국을 안 줬을까요? 미국은 엠바고를 했어요, 사실. 엠바고. 이 지역에 둘 다 안 줬어요. 아랍도 안 주고 이스라엘도 안 주고. 서방이 미국 지금 전쟁 주면 전쟁 나니까, 무기 주면 전쟁 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훨씬 더 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은 국가 승인을 해줬지만, 이스라엘에 국가 승인을 해줬지만 무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줬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무기를 사서 개인적으로 가져온 건 있답니다. 예,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진 않았어요. 의외입니다. 요즘 저희 그냥 막연하게는 미국이 도와줘서 이겼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은 아랍 국가가 생각한 것처럼 당나라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약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영국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영국군에 소속해가 2차 대전에 뛴 경력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가나의 주요 세력들 중에 가장 정예병을 팔마크라고 합니까? 별명을? 예, 팔마크. 발음이 팔마크. 예, 팔마크. 팔마크의 예. 주요 세력들은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는 2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숫자는 그래도 아랍 연합군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숫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숫자. 우리 PD님이 네. 예습을 잘하셨어요. 나날이 지금 진행 능력이 예. 좋아지고 있어요. 7개 나라가 연합했으니까 아무리 우합지졸 뭐 이래도 숫자는 일단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클래식한 해석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그렇죠. 예, 누가 다윗인가? 이스라엘이 다윗이고 아랍 국가는 7개 국가니까 당연히 골리앗이다. 때로 몰려온다. 네, 때려 몰려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죠.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신화. 잘못된 신화. 일당 100이야. 막 일당 1000이야. 뭐 유학생들 막 비행기 타고 귀국해가지고 네. 싸우고. 그거야 최근의 전쟁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네. 이스라엘이 초기에는 숫자가 그렇게 안 많았지만 1차 휴전, 2차 휴전 하면서 그다음에 민병대들이 다 군인으로 전환되면서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아랍 군대 뭐 많아봐야 4만? 5만, 4, 5만. 이스라엘은 처음에 3만, 4만, 5만에서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9만, 10만. 그럼 맨 처음도 그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휴전 이후로 두세 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 아랍은 그 당시에 물론 인구로 비하면 절대 비교할 정도가 아니요 훨씬 많았지만은 그 많은 인구에 비해서 군대 숫자 적었어요. 적었고 그 국가가 군대를 파병했는데 군대를 다 보낸 게 아니라 일부만 보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가지고 있는 군대를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일부만 파병하지. 그리고 아랍 군대는 진짜 당나라 군이었었어요. 왜 당나라 군이었냐?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때 이집트는 국왕이었잖아요. 국왕이었죠. 예, 파루크 마지막 국왕이거든요. 파루크. 예, 전쟁을 안 하고 싶어했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도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그것도 2차 세계대전에 막 영국이 와서 막 수탈해 갔잖아요. 2차 세계대전 하느라고 막 힘든 상황에서 또 이거 전쟁을 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 빼고는 다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다 올 것들 다 오고 그다음에 이집트 국민들이 뭐하냐. 팔레스타인 애들 저렇게 억압받는데 유대인 놈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차지하는데 우리 이집트가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국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전한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준비도 안 했어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도 뭐 임계점을 넘으니까 막 급조해가지고 막 당나라 군대. 그러니까 싸움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랍 국가들 한 7개 국가가 다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저 하나만 빼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트랜스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이요. 요르단. 예. 근데 이름이 트랜스 요르단이에요. 그 당시에는 트랜스 요르단이죠. 근데 요르단은 왜 달랐어요? 왜 요르단 왜 우리가 달랐습니까?